네, 위클리 핵심 전략 이번 주 좀 정리하고 다음 주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또 옵션 만기일 금통위가 있었죠. 대북 악재도 있었고 다음 주에는 보면 중국이나 우리나 미국이나 뭐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또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되는데요. 오늘은 동양증권 김주영 투자전략팀장님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아직 그 북한 악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내성이 생기면서 어제까지 또 코스닥은 오늘도 좀 반등을 하는데요. 반등의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현재 이제 시점 자체가 소위 말하는 장기 추세선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국내 증시에 지금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좀 걱정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주가 수준은 하락 추세로 전환해서의 반등보다는 상승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조정 국면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조정의 원인은 엔화 약세, 북한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빠르게 나타났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도세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큰 그림에서는 글로벌 경기가 일단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보는 거고 이를 반영해서 선진국 증세가 아주 초강세 국면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측면에서 국내 증시가 다소 부진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조 자체로 봤을 때는 상승 기조 자체 내에 좀 위치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승 기조 속의 조정 국면으로 보셨습니다. 새 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에도 시장은 기대가 높은데요. 일단 그 추경 예산안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된다고 합니다. 예. 시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풀려갈까요? 어떨까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호재에 워낙 목말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전에 이제 98년부터 이제 2009년까지 해서 한 4차례 정도 이렇게 추경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저는 이제 외환위기라던가 9.11 테러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시장 자체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 이제 긴급하게 내들어선 조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략 그 당시 때의 추경 예산 금액을 보면 한 7조, 많게는 한 28조 원까지 집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GDP 규모로 본다면 대략 한 1%에서 한 2.7% 정도까지 이제 편성이 됐던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14조 원 정도 되고 추경 편성의 GDP 비중은 한 1.8%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이번 국면에서는 이보다는 위기의 수준이 조금 적다라고 봤을 때는 비율로 봤을 때는 이 금액보다는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는 금액으로는 한 15조 원 이상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GDP 규모로는 1%를 좀 초과하는 수준까지 추경이 집행이 될 것 같고요. 그를 통해서 어떤 코스피 상승 효과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하면 과거의 4차례 경우들은 한국은행이 이제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에 좀 동조를 한 반면에 근본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금리가 좀 같이 동반해서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과거에는 좀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지만 그만큼의 수준 자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에는 좀 정책적인 조합이 조금 부진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부양책과 그 추경에 따른 그 증시에서 호재는 일단 경기 민감주 쪽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장 자체는 지금 이제 경기주들이 맥을 못 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네, 전반적인 그림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경기 민감, 수출 대형주 또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방어 주구인 이제 내수주 간의 어떤 시소 게임이 이제 계속이 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경기 관련주 쪽으로 좀 넘어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네 국면에서 그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업종별로 봤을 때 수익률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전기전자, 그다음에 화학, 그러니까 경기 민감 업종들이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운수창고, 운수장비, 기계, 철강 이런 업종들이 많이 보였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를 같이 인하를 시켰다는 효과 때문에 증권, 보험 같은 이제 금융주들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정책 발표 이후에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경기 민감 업종으로 조금 시장의 관심들이 좀 바뀌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어떤 추경 예산에 대한 규모가 기대 이상으로만 나와준다라면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방향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좀 바뀌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북한 리스크는 아직 여전하죠. 당초에는 이제 어제쯤 미사일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제는 또 태양절이라고 하는 4월 15일 전후가 될 거란 얘기도 있고요. 다음 주 우리가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이슈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팀장님?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불확실한 거는 이제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제 4월 15일이 이제 김일성 생일이기 때문에 이 때까지는 남북 관계가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거다. 그다음에 그 선상에서 추가
추가적으로 어떤 뭐 도발이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는 이제 다소 봐야 되긴 하겠지만 5월 초에 있을 그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큰 분수령이 될 것 같고요. 그때까지는 조금 긴장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당장은 그 이제 통일부가 발표한 것처럼 실질적인 대화를 제의해본 것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지만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다음 주에 북한 관련 리스크의 좀 향방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GDP가 발표가 될 텐데요. 중국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이제 연착륙에 성공을 했고 대신 경기 회복세는 아주 완만한 속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대략적으로 8% 초반 정도의 어떤 GDP의 성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떤 기대치를 충족하는 수준까지 맞춰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다음 주에는 미국 주택 관련 지표들이 좀 집중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가 중요한 의미는 어느 정도 구조적인 리스크가 해소됐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다음 주에 주택 지표는 강세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이것이 미국 경제에 조금 더 자신 있는 회복세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사실 그 이번 주 초반 상황을 보면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빠르게 회복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전략으로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관심 섹터까지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일단 지난번에 찍었던 코스피 이제 1900선에서 지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단기 반등, 그 위에 이제 또 추가적인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까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수는 다소 커질 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1900선을 급격히 이탈하는 하락 추세보다는 점차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겠냐. 그다음에 악재에 대해서는 좀 내성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매수의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의 업종별 전략은 사실상 큰 주도주는 없이 앞서 말씀드렸던 뭐 내수주, 그다음에 경기 민감 업종 간의 시소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꾸준한 상승 흐름을 가지면서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역시 IT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IT 섹터는 실적 모멘텀에서 다른 업종보다 좀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아까 미국의 어떤 기업 주택 관련 지표의 개선 이후에 또 이제 투자 지표들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미국 투자에 대한 모멘텀은 국내 IT 기업에 좀 수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주가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장 좀 좋은 업종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 주간 전략 미리 살펴봤습니다. 동양증권 투자전략팀 김주형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